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아주 재밌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은 즐거운데 밤이 즐겁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침이 즐겁다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토요일 자체가 좋은 거죠. 휴일이니까 하여튼 편안하게 재미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못난 사람은 남을 깎아가지고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도대체 얼마나 못났길래 남을 깎아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 하여튼 잘난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을 가꿔가지고 돋보이게 하지만은 이 못난 사람은 타인을 깎아가지고 자신을 돋보이게 한답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더라. 그 타인의 수려한 외모는 타고나지 않은 것이라고 비하하고요. 타인의 큰 성공은 그 운 탓이라고 하네. 이 운 탓으로 이제 평가절하를 해요. 그리고 타인의 착한 성품은 이 바보 같은 것이라고 이제 폄하하지만요. 정작 그들 자신은 그중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신을 축혀 올리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리려 애쓰는 그런 가벼운 입, 이 가벼운 입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난 사람들이 내뱉는 그런 가벼운 말에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몰아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못난 사람들의 그 비난일랑 저들이 나를 부러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칭찬으로 받아들이세요. 칭찬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들이 아무리 깎아내리려 했어도 여러분의 빛나는 그런 가치는 결코 가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잘 참고하셔서 한번 여러분들 적용하시면 인생에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죠. 그 사피라고 하는 것 같은데 SSAFI 여기에서 개발자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벌써 이제 4,000명을 넘어섰어요. 사피라고 할게요. 그냥요. 편하게. 하여튼 사피는 삼성이 국내 정보기술 IT 생태계를 넓혀가지고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피 출신 청년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997개 회사에 진출을 했어요. 삼성은 16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사피 서울 캠퍼스에서 8기 수료식을 열었는데 이 사피는 삼성이 2018년 발표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인 그 프로그램입니다. 한 기수당 한 1,150명씩 1년에 한 2번 정도 교육생을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울, 대전, 광주, 경북, 구미, 부산 등 그 캠퍼스 5곳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을 이제 합니다. 1년간 매일 8시간씩 총 1,600시간 정도를 교육을 해가지고 기업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양성하는 게 목표인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무료. 교육생 전원한테는 매달 100만 원씩 이제 교육 지원금을 이제 주기도 하죠. 취업률은 84%에 달한다고 하네요. 2018년 1기 교육을 시작한 이후 7기까지 누적 취업자 수가 3,979명 많죠. 이날 수료한 8기 중 조기 취업 그 인원을 합하니까 4년 반 동안 누적 취업자 수는 한 4,000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회장으로 취임한 뒤 광주 캠퍼스, 부울경 캠퍼스, 대전 캠퍼스 이렇게 연이어 방문해가지고 교육생들을 격려하더라고요. 부회장이던 2019년에도 서울 캠퍼스하고 광주 캠퍼스 찾아가지고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은 IT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필수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올해 그 기업 공개 IPO 1호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이죠. 특수 가스 전문 기업이 있어. TEMC라고 있는데 TEMC 보이죠? TEMC 이거 주가가 상장 반년도 안 됐는데 벌써 2배 넘게 뛰어 올랐네요.
전 세계 그 세계사만 그 생산할 수 있는 특수가스를 만드는 유일한 국내 업체라고 하는데 그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고 삼성과 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로고를 받은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증권업계에서도 미래의 성장성을 고려하면은 아직도 저평가 수준이다. 투자 전망도 밝게 봅니다. 한국그래서 따르니까 TMC는 이날 57,77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상장 첫날인 1월 19일 종가 대비 한 105.3% 정도 뛰어오른 액수예요. TMC 공모가가 28,000원이고 연초에 상장을 앞두고 그 얼어붙은 IPO 시장하고 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청약에서 미달이 이제 발생하기도 해요. 하지만 TMC는 삼성과 포스코 등 그 든든한 그 주주들 덕분에 상장 이후 3만원에서 4만원대 정도로 주가가 뛰어오르더니 이달 들어서 한 주당 한 5만원을 돌파를 합니다. TMC는 2015년 설립 이후 코스코 기술투자, 삼성 벤처투자, 지유투자 등 이렇게 벤처 캐피털 VC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포스코는 포스코 GEM 1호 펀드를 통해 가지고 TMC 지분 9.54%를 보유한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 삼성 역시 SVIC 52호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을 통해서 TMC 지분 8.54%를 가진 3대 주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들이 TMC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술력인데 이 TMC가 생산하는 그 디보란이 있어요. 디보란은 전 세계에서 3개 업체만 생산할 수 있는 소재인데 국내에서는 TMC가 유일하고 하나투자에서 그러는데 디보란은 그 올 5월에 삼성전자에 납품되기 시작했어요. 점유율 상승 초입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TMC가 원재료 수급과 원료 분리, 정제는 물론이고 검사와 측정까지 전 공정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업체다. 그런 점이 투자 매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챙겨보십시오. TMC 나름대로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증시 입성 6개월이 되지 않아가지고 주가가 벌써 2배 넘게 올랐지만은 증권가에서는 향후 상승 여력이 여전하다 그렇게 분석도 하고 있고 TMC의 적정 가치를 이날 시가총액 6,131억 원 대비 30.4% 높은 8천억 정도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2대 주주인 포스코와의 협력 확대가 눈에 띄는데 TMC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에서 희귀가스를 추출해 가지고 있고요. 포항제철소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비중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생가스를 정제해 가지고 이 반도체 공정용으로 사용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죠. 실적도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지난해 533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536억 원, 내년에는 672억 원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TMC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등 국내 업체는 물론이고 TSMC, 인텔 등 다양한 칩 메이커 고객사를 확보합니다. 특수가스 수요 증가와 함께 실적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주요 그 주주들의 지분 매각 여부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포스코 기술투자는 4월에 이제 보호예수 기간이 끝났고요. 삼성 벤처투자는 내년 1월이 보호예수 만기예요. 다만 포스코하고 삼성 측은 전략적인 투자자 성격이 짙어가지고 단기에 지분을 대량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TMC하고 네온가스 생산소 설비를 이제 개발한 바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TMC. 저도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또 내용들이 있네요.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이죠. 대만 TSMC가 최첨단 이 반도체 공정 장비인 EUV죠. EUV 노광 장비 주문량을 대폭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설비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합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 역시 전반적인 생산량 감축 기조와 더불어 가지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 고객사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죠.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올 2분기에 TSMC는 EUV 장비가 개발된 이후 처음으로 주문량을 40%가량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선단 공정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EUV 장비 주문량을 줄였다는 것은 실적 부진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EUV 장비 가격이 대당 1,500에서 한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5나노 이하의 최선단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TSMC하고 삼성의 이 같은 행보는 반도체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주요 시장 조사 업체들도 IT하고 모바일 서버 등 주요 반도체 시장에서의 수요 부진이 상반기에 저점 찍고 하반기에는 좀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업체 여기서 보니까 반도체 장비 시장 통계 보고서에서 올 1분기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 매출이 26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9% 상승했다고 밝혔고, 특히 인공지능, AI하고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확대에 기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인 반도체 장비 매출을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업계 최선단 공정을 이끌고 있는 TSMC하고 삼성이 EUV 장비 구매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당분간 IT 업계 전반에 걸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는 힘들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실제 TSMC가 올해 3분기 실적 악화에 대비해서 설비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벌써 96% 줄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올 2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을 해가지고 약 2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나노를 비롯해가지고 최첨단 미세 공정에서 EUV 장비의 그 생산성에도 여전히 의문부가 붙어요. 대만 현지 주요 언론에 따르니까 TSMC가 올해 3나노 공정 파운드리 가격을 웨이퍼 한 장당 19,865달러 책정했고, 이는 이전 공정인 5나노보다도 무려 50%, 7나노 공정과 비교하니까 2배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국내 파운드리 업계 관계자도 이론적으로는 3나노 공정의 칩 성능하고 전력 효율성이 5나노와 비교했을 때 30에서 한 40% 정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테이프 아웃된 칩을 살펴보니까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네요, 분이. 이런 상황에서 파운드리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삼성과 TSMC 모두 아직 EUV 장비의 효율을 완전히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하죠. 삼성이 역시 평택에서 증설 투자를 이제 단행하고 있는 3공장 P3 실비 투자를 늦추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이에요. 올해 4분기 예정된 첫 제품 양산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당초 올해 4분기부터 본격 가동이 예상됐지만은 이 반도체 수요 부진이 골이 좀 깊고요. 주요 IT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늦어지고 있어서 보수적인 그런 접근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EUV 장비 주문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 전망이고, 앞서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인 이 반도체 시장 수요 침체 속에서도 선두인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투자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3나노 선단 공정의 조기 도입에도 고객사 확보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만큼 EUV 설비 구매에 주저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참 다 힘들어요. 지금 보니까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좀 부진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빨리 또 타파해가지고 극복을 해야겠죠. 경기현 삼성전자 반도체 사장이 최근에 임직원 소통 채널이죠, 위톡에서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시대에 삼성전자가 단순히 부품을 파는 회사가 아닌 AI 솔루션을 팔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지난 15일 삼성전자 반도체 유튜브 채널에 경 대표가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직원들한테 전한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경 대표는 2005년에 레이 커즈와일이 쓴 특이점이 온다. 여기에 2045년쯤에 $1,000짜리 기기 하나가 인간지능의 총합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죠.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 코딩 시간을 83%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시간 단축이 의미가 아니라 생성형 AI를 어떻게 또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엄청난 혁신이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 혁신을 강조한 경 대표는 회사가 생성형 AI가 모든 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는 미래의 AI 솔루션으로는
단말기부터 클라우드까지 전체를 커버하는 그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요. 생성형 AI 솔루션이 지금까지 클라우드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뭐 스마트폰이나 뭐 데스크탑 등 이 모든 디바이스 작동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죠. AI 생태계에서 삼성이 어떻게든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 대표는 또 메모리 속도가 1~2% 빨라지면은 그만큼 생성형 AI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그 HBM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 HBM은 메모리 반도체 D램을 여러 개 연결을 해가지고 기존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첨단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후에 생성형 AI 시대를 대비하는 것과 동시에 경 대표는 현재 조직 문화 개선과 이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임직원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문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이 잘 돼야 그 문화가 또 시스템을 통해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체 조직이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하고요. 그가 그래요. 성공 마인드, 그로스트 마인드 세트. 하여튼 이것이 변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노력하면은 더 좋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가짐이지. 그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 뭐 개발과 제품 품질과 관련해서도 과거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 인풋을 전보다 훨씬 많이 넣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경 대표는 직원들에게 꾸준함을 강조하더라고요. 꾸준함. 그는 항상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미래를 준비했을 때 분명히 보상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AI 쪽으로도 한번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이쪽으로 보면 뭔가 또 새로운 면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